맞아. 샤프도. 맞아. 죄다 여자친구 거. 내 거 없어. 다 버려가지고. 뺏어 쓰세요. 누구? 아니, 뭘 뺏어. 누구지, 저기? 아침에 수업한 사람이 두고 왔나 보다. 자, 여러분이 좀 싫어. 아, 너구나. 누구 건가 했네. 피 좀 귀여운 거 쓰네, 너. 저 자리 너 자리지. 아, 누군가 했네. 이거 뒤로 전달 좀 해줄래? 서연아? 책 줘. 자, 오늘은 이제 집합이라는 걸 할 거고. 자, 얘네들은 이제 세트입니다. 집합이랑 명제. 자, 우리 이제 도형의 방정식 끝났고요. 얘네들을 다루는 그 포인트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된다, 얘들아. 일단은 먼저 한 가지 제가 얘기를 하자면, 집합 명제의 개념은 너무 쉬워요. 이게 어느 정도로 쉬우냐. 내가 여러분이 왜 집합 명제를 어려워하는지 살짝 게스 한번 해볼게요. 개념이 너무 쉬워. 혹시 이쪽 부분 개념서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이쪽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파트긴 하지만 개념서 또는 교과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독 해보신 분 있나? 거의 없죠. 이거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교과서를 있잖아, 옛날에 막 7번 풀었다 그랬잖아. 푸는 것뿐만 아니라 교과서 정독을 진짜 최소 진짜 한 7, 8번은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문제 푸시다가 모르는 게 나왔을 때 그냥 뭐 물어보고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이거 다시 읽어봐. 개념이 모자라서 못 푼 게 많아요. 근데 특히나 여기는 그게 심해. 왜 그러냐? 내용이 너무 쉬워. 내용이 너무 쉬워서 그냥 보고 뭐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고 넘어간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고난이도로 복잡하게 나왔을 때 그게 엄청 헷갈린단 말이야. 여러분이 그걸 헷갈려 하시는 이유는 아직까지 개념이 100%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내용일수록 오히려 개념을 좀 자세히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도 많이 읽어보시고 개념서도 많이 좀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좀 할게요. 물론 재미없고 한 거 나도 알아. 나도 집합명제 진짜 싫어해. 왜냐? 내가 할 때마다 애들이 너무 재미없어 하거든. 나도 알아, 재미없는 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집합과 명제라는 건 아까 얘기하려고 한 게 뭐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 어떤 마인드로 얘네를 공부를 하셔야 되냐, 저번에도 얘기한 거 같긴 한데 언어라는 마인드로 보셔야 됩니다. 그 수학자들이 수학을 언어라고 해요, 애초에. 왜 언어라고 하느냐, 내가 갑자기 어디 가서 미국 사람을 만나. 물론 이제 대화 되겠죠. 미국 사람 말고 그러면 어디 할까? 자메이카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그럼 내가 자메이카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겠느냐? 뭐 영어로 조금 할 수는 있겠지만 웬만한 대화는 불가능할 거야. 근데 내가 이 사람과 예를 들어 어떤 걸 하냐면, 원이 있는데, 자, 원의 접선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를 풀어요. 난 이 사람이랑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 수학 문제 그냥 똑같이 같이 풀 수 있겠지. 그런 거야. 왜냐면은 개념은 똑같잖아. 그냥 똑같이 해서 풀면 돼.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야. 근데 거기서 여기 뭐 x1, y1이다. 접선 구해봐라. 이렇게 하잖아? 그럼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풀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할 거야. 이게 뭔 소리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쨌든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뭐 방식이 어떻든 간에. 이게 뭐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학이라는 게 언어로서 표현이 되거든? 근데 그 언어에 있어서 얘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 문법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됩니다. 문법 좋아하시죠? 싫어하시죠? 그래서 이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야. 여러분이 문법 싫어하잖아. 왜냐? 막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고 뭐 당연해 보이는 건데 막 알아야 되고 그래서 되게 어렵고 헷갈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합 명제는 그냥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문법이 뭐냐? 글의 법이잖아, 법.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거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통일된 규칙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해봐.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 자, 내가 이걸 글로 써볼게. 자연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1이거나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내가 글로써 쓸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얘를 언어로 쓰면 어떻게 되냐? 아, 이거는 그냥 구경 한번 해보세요. 한 줄만에 이렇게 끝나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상관없어요. 이건 이제 그 대학교에서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이 문장을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자, 자메이카 사람이 이거 봤어? 못 알아듣겠죠? 근데 자메이카 사람이 이걸 봤어? 이건 알아듣는다고.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 이 언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메이카 사람이 이 말을 보고는 당연히 이해 못할 거야. 왜냐, 한글이잖아. 근데 그 사람도 물론 수학 배운 사람이라면 수학 배운 사람이라면 이건 보고 이해를 한다니까.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의 기본이 뭐냐? 요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뭐 꼴보기 싫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를 좀 알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문법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뭐 이런 표현은 궁금하시면 제가 이것저것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집합이라는 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빈칸 채워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뭐 제가 딱히 설명할 건 아마 없을 것 같고 한번 쭉 채워보시고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채울 시간 한번 드리고 기억 한번 살려보시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써보세요. 기억 안 나도 괜찮으니까 기억나는 만큼 써보세요. 기억이 안 나? 안 나요. 괜찮아. 기억나는 만큼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냥. 자, 요거 얘기 한 번만 하고 가자.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상황에서, 물론 뭐 수학도 마찬가지고, 뭐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개념이나 내용들을 배울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당연히 이걸 하라고 얘기하겠죠. 나도 이걸 하라고 얘기할 거야. 당연히 이해해야 돼. 근데 있잖아, 여러분. 제가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얘를 죄악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나도 외워서 풀지 마라. 뭐 문제풀이에 대해서는 외워서 풀지 마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개념에 대해서는 있잖아. 외워야 돼.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안 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걔를 외워야, 일단은 그 내용이 나와 친숙해져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야.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뭐 축구를 하래. 근데 축구의 전술을 이해해보래. 내가 어떻게 이해해? 근데 공 몇 번 차보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뭐 축구 보러 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축구라는 과목과 익숙해지고 친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배울 때는 있잖아. 무조건 얘를 먼저 하긴 해야 됩니다.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거인 거야. 여기서 여러분 아마 뭐 공수투 여러 번 배우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걸 지금 만약에 좀 빈 공간이 있으면은, 뭐 많이 배웠는데 빈 공간이 있는 거면 까먹은 거거든? 그럼 있잖아. 이해는 당연히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일단은 이 내용 자체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지 이해를 하든 말든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암기라는 거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하긴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문제를 풀거나 개념을 다시 읽어보면서 그때부터 이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 방에 처음부터 한 방에 이해하는 거 아니야 원래. 이해도 안 돼요 애초에. 알겠지?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는 무조건 외우세요. 모르겠으면 무조건 외워야 돼. 어쩔 수 없다. 반드시 외워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집합, 이런 거는 뭐 사실 많이 했죠. 뭐 예쁜 꽃들의 모임, 이런 거 집합 아닌 거고. 예를 들어 키 큰 사람들의 모임 아닌 거고. 대신에 아까 키 몇이라고? 180? 키 180 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러면은 이제 집합이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여기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집합인 거고, 그 밑에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는 원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거 또 외우시라고 제가 영어로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아, 그룹이 아니지. 아니야. 이거 설명하지 않을게요. 셋이라고 합니다, 셋. 집합은 셋이에요, 셋. 뭐 몰라도 되긴 해. 근데 내가 셋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게 익숙해가지고. 원소는 엘리멘트입니다. 자, 이거는 무조건 알아두세요. 이거 맞지? 맞아? 엘리멘트? 맞아? 영어에 제가 좀 약해가지고. 엘리멘트. 여러분이 아는 그 화학 기호, 원소 기호 할 때 그 원소 맞아요? 의미가 되게 유사해. 원소가 뭐야? 화학에서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 구성 요소잖아. 집합도 뭐야? 원소들이 모여서 만든 거거든. 그래서 집합이 저 안에 속해 있는 애를 원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속하는 거. 이거 잘못 쓰신 분들 많아요. 이거 헷갈리지? 이거 헷갈리거든? 이거야. 이거 왠지 알아? 이거 왜 3개 쓰는지 알아요? 이거 엘리멘트라 3개 쓰는 거야, 얘들아. 진짜예요. 엘리멘트라 3개 쓰는 거야. 진짜예요. 2라서 3개 쓰는 거야. 얘가 있잖아. 2라는 걸 형상화한 거예요. 이제 안 까먹겠지? 원소 엘리먼트 이렇게 되는 거야. 포함한다는 영어로 뭐예요? include 말고 C로 시작하는 거 없나? contain. 그치. 그래서 부분집합은 뭐야? 이거잖아. contain.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집합은 C를 쓰는 거. 진짜야? 찾아봐. 진짜야? 진짜예요? 포함된다. 엘리먼트. 진짜야? 대충 거 아닐까? 아니죠. 얼마나 직관적이야. 엘리멘트. 아니, 외국 사람 입장에서 이게 있잖아. 한국어로 쓰면 뭔 소리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아, 진짜로 이렇게 쓴 거야. 맞잖아. 맞는 거야. 아니, 되게 직관적인 거야. 그 영어 쓰는 양반들 입장에서는 엄청 직관적인 거예요. 보자마자 엘리멘트가 보이는 거야.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쓴 거야, 그냥. 진짜로. 그런 거잖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안 까먹겠지? 까먹지 마. 까먹으면 안 돼. 큰일 나.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고요.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원소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엘리멘트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까먹지 마세요. 나 진짜 암기 어느 정도는 좀 강조할게. 여기서는 암기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공식 당연히 외워야 되고 외울 거는 외워야 돼. 하고 가자고. 대신에 제가 이런 식으로 외우기 쉽게 도와드리긴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나중에 나올 공식들도 하나하나 다 보여주면서 외우기 쉽게 해줄 거고 하니까 어쨌든 외웁시다. 외워야 돼.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에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소를 나열하는 원소 나열법. 예를 들어 요렇게 자, 원소 나열법의 장점은 무엇이냐? 직관적인 겁니다. 딱 봤을 때 저 집합의 원소가 뭔지 바로 알 수 있다 라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뭐냐면 집합의 원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쓰기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갑자기 여기 중간에 막 28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모른다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얘를 정확히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쭉 다 써야 돼.
심지어 이 개수가 무한인 경우에는 쓸 수도 없겠죠, 애초에. 그래서 이 원소 나열법은 크게 선호받지 못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수학계에서는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은 예를 들어 이렇게 쓰죠. 자, 이거 방식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써놓으세요. 집합기호 쓰시고 x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x는 자연수. 그래, 오늘 뭐 시험 안 본다 마인드로 천천히 하지 뭐. x바 x는 자연수. 이렇게 써주는 게 조건제시법이고요. 조건제시법의 단점은 직관적이지 않다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을 보고 내가 한 번 더 머릿속에서 짱구를 한 번 더 굴려야 돼. 짱구를 한 번 더 굴려야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대신에 장점으로는 그 어떤 집합이 오더라도 그 어떤 집합도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장점이겠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그림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이 벤 다이어그램. 자,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재미없어요. 나도 재미없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개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진 않은가 라는 생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체크한다 마인드로 가면 될 것 같아. 내가 지금껏 잘못 알고 있었던 게 혹시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름이 왜 벤 다이어그램이냐? 이거 만든 사람 이름이 벤입니다. 진짜예요. 이것도 진짜야. 벤. 이렇게 생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수학자들 참 자기 이름 남기는 거 되게 좋아해. 그래서 벤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이 벤 다이어그램이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정말 유용해요. 이거 계속 쓸 겁니다. 앞으로 거의 대부분의 증명은 얘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이 방법을 숙지하고 계시면 굉장히 좋겠다. 그렇게 되겠고, 그 밑에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 자, 이 개념의 파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개념이 쉴 새 없이 몰려오거든. 그래서 이 개념들은 아마 거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많이 없긴 할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다 이해는 잘 될 텐데, 이 외우는 게 관건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잘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유한계면 당연히 유한 집합이고, 원소 개수가 무한이면 무한 집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있지?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A. 넘버예요, 넘버 A. 이렇게 쓰는 거야. A의 넘버, 개수가 몇 개인가? 정확하게는 넘버는 아니고 이거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numeral A일 거예요. 얘가 이제 숫자의 이런 뜻이 있을 거거든, 아마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numeral A 이렇게 얘기하긴 해요.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자, 얘들아, 근데 여기서 의문 안 드나? 이거 말이 돼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라는 게 말이 돼? 이거에 대한 논란이 진짜 많았어.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 숫자들 중에서 이 숫자 있지? 이 숫자 쓰이게 된 지 얼마 안 된 거 아시죠? 처음 들어봤나? 아니 그 숫자 중에서 여러분 1, 2, 3, 4 얘네는 언제부터 썼느냐? 아마 뭐 사람이 생기고 얼마 안 돼서부터 썼을 겁니다. 얘네들은 손가락 5개 이렇게 있잖아. 이건 되게 옛날부터 했을 거거든? 근데 이 0이라는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언제였지? 800년대인가? 이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맞나? 한 이때쯤일 거야. 막 얼마 되지도 않았어. 2000년은 확실히 안 됐어요. 기원 후에 사용된 거거든? 왜 그러냐?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걸 숫자로 하는 게 맞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뭐 이해할 건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2, 3, 4, 5는 눈에 보여요. 그치? 보이잖아. 1, 2, 3, 4, 5 눈에 보이잖아. 눈에 보여. 그치? 근데 0이라는 숫자는 사실 눈에 안 보이긴 하거든. 사람이 0명이라는 게 약간 이상해. 그냥 없다고 하면 되는데 왜 0명이라고 하냐 이거야.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게 참 이상했어요. 근데 얘가 왜 나왔냐? 0은 있잖아. 놀랍게도 필요성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 사람들이 방정식을 풀다 보니까 제이야 방정식을 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니 이거의 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의 해가 없는 거야. 1, 2, 3, 4, 5, 6밖에 모르던 그 우매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의 해가 없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렇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이 수학이라는 걸 확장을 하고 싶은데 아까 예를 들어 대다수가 좀 듣긴 하셨지만 대수 단원에서 지수를 확장했었잖아. 그걸 확장하는 것처럼 나도 방정식의 개념을 확장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근을 못 구하니까 방정식의 개념을 확장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필요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수를 만들었고요. 이 필요성에 의해서 0이라는 수를 만든 겁니다. 이게 있잖아. 놀랍게도 필요성에 의해 나온 거다.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이 세상에 마이너스 1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잖아. 존재하지 않거든. 그리고 0이라는 것도 그냥 없다라고 하면 이거 되게 철학적이죠. 되게 철학적이에요, 수학이. 그래서 없다라고 하면 되거든. 왜 굳이 0이라는 숫자를 할당을 하냐 이거야, 굳이. 왜 그러냐? 필요성 때문에 그래. 방정식의 근을 찾으려면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0이라는 수를 만들었거든. 공집합도 내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냐, 똑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여러 가지 집합의 성질, 계산, 그 다음에 뭔가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스무스하게 뭔가 계산을 하고 성질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집합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집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마치 0처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이게 되게 재밌지? 이게 재밌으면 여러분 수학이랑 좀 맞는 거예요. 이 뭔가 철학적인 부분이 되게 재밌으면 되게 신기하지 않? 난 되게 재밌었는데. 하여튼 그런 겁니다. 이런 약간 뭔가 없는 것에 대한 고찰. 와, 되게 재밌잖아. 없는 건데 이걸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복소수 I, 요런 애들도 다 이제 여기서 나온 거야. 하여튼 다 똑같아요. 이 뭔가 나의 계산 과정에 있어서 그 계산과 연산이 올바르게 정의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게 요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집합. 이 되게 이상하거든,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뭔가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집합 안 까먹겠지 이제 뭔지? 요 정도로 내가 장황하게 얘기했으면. 그래서 공집합이 뭐야, 결론적으로? 철학인 거야.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장난이고요. 넘어가서 문제는 풀어야 되나 싶기는 한데 문제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문제 그냥 뭐 읽어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냥 이 개념 설명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그 수학계의 재밌는 얘기 있으면은 이런 것들 좀 해드릴게요. 재밌죠? 이게 왜 재미가 없지? 장난이고. 자, 이제 포함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한번 써드릴게요. 여러분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신지 확인을 해봤더니 제가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써드리겠습니다. 자, 부분집합이라는 걸 얘기를 할 건데, 부분집합은 기본적으로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의미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렇게 쓰죠. 기호로는 A가 B에 포함된다. 그래서 씁니다. A가 B에 포함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쓰게 될 거고, 이 녀석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얘 정확한 의미는 사실 요겁니다. 명제로서 약간 표현을 해주자면, X가 A에 있다. 그러면 반드시 X가 B에도 있다. 자, 이렇게 돼요. 맞는 말이지? X가 A에 속해 있으면 그 X는 똑같이 B에도 있을 거야. 맞는 말이잖아, 명제 이용해서 쓰면.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문제들에 보시면 조건이 이렇게 안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왜냐면은 이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어차피 집합명제 같이 배우는 거잖아. 그 다음에 집합명제를 모두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많이 피곤한가? 너무 피곤해 보이네. 그래서 요 표현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X가 A에 들어있으면 마찬가지 그 X는 B에도 들어있다. 똑같은 말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부분집합이 아니면 얘는 요렇게 나타내게 되겠다. 요렇게 된다. 여기까지는 그냥 여러분이 외우시는 내용들이고요. 어느 정도는. 자, 그 다음 공집합은 어떻게 되냐. 자,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이것도 진짜 이상하거든. 공집합은 있잖아. 어떤 집합을 가져오더라도 그 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요. 이것도 왜 맞느냐? 아까 했던 얘기와 똑같습니다. 앞으로 내가 배울 그런 성질들이 모두 참이 되도록 하려면 이 조건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 해줘요, 말아요? 해줄게요. 자, 내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 봐봐. 이거 되게 신기하다. 우리 엄마가 나한테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너 수학 100점 받으면 예를 들어 뭐 10만 원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나한테. 개땡큐잖아. 근데 잘 보세요. 잘 생각해봐. 내가 수학 100점을 못 받았어. 내가 수학을 90점을 받았어. 근데 엄마가 나한테 그래도 10만 원을 준 거야. 그럼 엄마가 거짓말한 거야? 아니야?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봐봐. 엄마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수학 100점 받으면 10만 원 줄게. 열심히 했어. 90점 받은 거야. 너무 아쉬워. 근데 엄마가 그래도 괜찮아, 잘했다, 10만 원 줬어. 엄마가 거짓말한 거야? 아니야? 거짓말한 거 아닌가요?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그럼 이게 거짓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100점을 받았는데 10만 원을 안 줘야 되지. 이게 거짓말인 거지. 이거 지금 차이 느껴지시나? 봐봐. 얘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얘도 여러분 그 명제 입장에서 P면 Q이다 라는 명제거든? 얘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ot P인데 Q가 된 거예요. 맞아요? 100점이 아닌 거니까 not P인 거잖아. P가 아닌 건데 Q가 된 거야. 근데 얘는 얘의 부정이 아니라는 소리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나? 얘가 부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부정이 되려면 100점 받았는데 안 줘야 되잖아. 100점 받았는데 안 줘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P인데 Q가 아니어야 돼요.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운 얘기야. 이거 논리학이라는 내용이에요. 100점을 받았는데 10만 원을 안 줘. 그러면 거짓말인 거야. 얘의 부정은 그래서 뭐가 되냐면, P면 Q이다. 요거의 전체 부정은 이게 얘가 됩니다.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재밌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졸려하기도 하고 집합명제 너무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이라도 좀 뭐 이것저것 얘기해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해줄게. 봐봐. 그러면은 내가 수학 100점을 못 받았어. 그러면 엄마가 10만 원을 주든 엄마가 10만 원을 안 주든 얘는 무조건 그냥 상관없는 상황인 거잖아. 주든 안 주든 상관없는 거잖아. 이걸 뭐라 그러냐면, 까먹었다. 약간 어떤 무의미한 참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잠깐만. 공허한 참. 잠깐만. 까먹었다. 나 이거 다음 시간에 알아보자. 이런 영어 단어가 있어요. generously. 하여튼 이 영어 단어가 있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참이라 그래. 이게 뭔 소리냐. 요런 상황이 있을 때, 이 가정이 거짓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거짓말이 되잖아. 그러면은 이 문장은 항상 참이에요. 항상 참이 돼. 무조건.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 쳐봐. 자, 공집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어떤 원소도 여기에 안 들어있다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항상 가정이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무슨 상황이냐면 이 무의미한 참의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 뒤에 뭐가 들어오든 간에 참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X가 뭐 A에 들어있든 X가 B에 들어있든 X가 C에 들어있든 아이고 잘못 썼네. X가 이제 여기 들어있다는 소리는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그냥 혹시나 해서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근거를 이제 아까 전에 그 성질 말고도 좀 다른 근거로, 논리학의 근거로도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항상 거짓이 된다, 이거야. 이 왼쪽이. 얘는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으니까 원소가 들어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언제 그래요. 철학적이죠? 수학이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그런 겁니다. 이 무의미한 참이라서 언제나 이렇게 돼요. 그러려니 하세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아예 몰라도 돼. 아예 몰라도 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단 하나, 요겁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모든 집합은 여기 써져 있는 거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요것도 당연한 얘기예요. 요거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거야. x가 a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그 x는 또다시 a에도 들어있겠지. 그래서 부분집합이 정확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냐? 3단 논법입니다. 3단 논법. a가 b에 속해 있고 b가 c에 속해 있으면 최종 결과물로 a는 c의 부분집합이겠죠. 얘를 뭐라 그러냐? 3단 논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보여주자면 A가 B에 포함되어 있고 B는 C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A는 C에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하는 거.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겠다. 여기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어쩔 수가 없나 봐. 내용 자체가. 논리학 궁금하시면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재밌는 거 많이 알려드릴게요.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집합은 있잖아.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 정의예요, 정의.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는, 자, 이거 잘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왜 잘 알아야 되냐. 여러분이 또 서술형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서술형 없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서술형을 뭐 대학 갈 때까지 안 볼 사람도 혹시나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진짜 만에 하나 갑자기 이사를 가서 전학을 가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시나 완전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 다음에 수리 논술,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수리 논술을 여러분이 택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문제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떤 문제가 막 A, B에 대한 막 이상한 정보들이 나오고 갑자기,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거 보여보세요. 이걸 보여라 라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짓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짓은 딱 하나입니다. 이거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A가 B에 속한다. 두 번째, B가 A에 속한다. 요거 두 개만 딱 보이시면 돼. 이게 이제 그 증명이 될 겁니다. 증명. 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각각이 서로의 부분 집합임을 보여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두 집합이 같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것도 좀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진 부분 집합이 있지. 여기까지 하고 잠깐 고민을 좀 해볼게요. 잠깐 쉬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문제 한두 개만 풀어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 부분 집합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 A가 B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와 B가 다른 경우, 얘를 이제 진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찐인 거예요. 이게 그 찐, 참 진짜 쓰는 거야. 참 부분 집합이다 이거야. 부분 집합 중에서도 진짜로 부분 집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이렇게 쓰기도 한다잉. A는 B에 들어가는데 B는 A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진 부분 집합 되겠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두 표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자, 이거 중요해. 지금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이건 알아야 돼. 자, 부분집합의 개수 구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n, 뉴머럴 a가 n이다. a라는 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n개라면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인가?
자, 이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말이 애초에 무슨 말이냐면 A의 원소들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1, 2, 3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가지수가 몇 개냐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 부분집합에는 요것도 있겠고 뭐 이것도 있겠고 1, 2도 있겠고 요런 애들이 있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잖아. 그럼 경우의 수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2의 n승계입니다. 이건 왜 그렇냐? 물론 이거 유한집합일 때만 되는 거예요. 무한집합이면 당연히 무한계야. 갑자기 또 재밌는 거 생각나는데? 이거 하고 그 얘기만 해주고 제가 끝낼게요. 이거는 근데 좀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을걸? 자, 이 원소들이 이렇게 n개 있다고 해볼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좀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냐면 얘 부분집합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부분집합 속에 A1이라는 원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그치? 그럼 A1이 부분집합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 또는 안 들어가는 경우의 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A1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즉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마찬가지 A2도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즉 서로 다른 부분집합들이 몇 개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 근데 이 서로 다른 게 몇 개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각각의 원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A1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A2는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총 n개의 원소가 들어있냐 들어있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 개수가 2의 n승계가 된다.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이거? 원소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옛날에 막 그 경우의 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 피자가 있는데 피자 토핑이 5개가 있는 거야. 토핑으로 올릴 수 있는 게. 그러면 만들 수 있는 피자의 종류가 몇 개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개수가 2의 5승계였을 겁니다. 왜냐면 피자 토핑 하나 올리냐 안 올리냐 두 가지 경우, 또 다음 거 올리냐 안 올리냐 두 가지 경우, 이런 느낌인 거예요. 고르냐 안 고르냐. 그 다음에 A의 진부분집합, 진부집 개수는 몇 개냐? 진부집은 당연히 여기서 하나 빼주면 되겠지. 자, 여기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 안에는 어떤 애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얘도 포함되어 있고요, 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도 있고 공집합도 있다. 전부 다 선택하지 않는 경우와 전부 다 선택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공집합 제외하라고 한다거나 진부분집합만 구하라고 한다거나 하면은 이렇게 개수 빼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요거 조금 신경 써야 된다. 요것도 무조건 들어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 A에서 K개를 제외하거나 또는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집합이 1, 2, 3, 4, 5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몇 개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냐? 얘도 마찬가지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1, 2는 무조건 포함한다며. 그럼 얘는 이미 뽑은 거야, 그치? 얘는 이미 뽑았어. 그럼 나머지 3개에 대해서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치? 제외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 2는 안 뽑겠다며. 그럼 1, 2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원소를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가 2의 n-k개.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꼭 알아야 된다, 얘들아.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꼭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이거 왜 알아야 되냐면, 어려운 거 아니거든? 근데 이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원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보는 거. 이 관점이 중요한 거야. 관점 모르면 이거 이해 안 간다, 절대. 관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연수가 몇 개인지 모르죠?
당연히 모르겠지, 무한계인데. 근데 짝수의 개수랑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 홀수의 개수 있잖아. 이거 두 개 개수가 똑같나? 어떨 것 같아? 똑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짝수와 홀수? 다를 것 같아? 같을 것 같아? 같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1, 2, 3, 4, 5, 6 이렇게 하나씩 쭉 나오잖아. 얘가 무한히 반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재밌는 얘기, 잠 깨시라고 하는 얘기고요. 짝수의 개수와 홀수의 개수는 같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나? 1, 2, 3, 4 이렇게 딱 줄 세우면 쫙 가잖아. 그치? 그러면 짝수의 개수와 자연수의 개수는 정확히 2배 차이 난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10분 쉴게요. 알겠죠?